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한문 7강 수업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바로 오늘 수업에 활용할 소스 영상 먼저 보고 오면 되겠습니다. 단어도 많이 찾아서 학습지에 메모를 꼭 남겨보세요. 자, 그러면 영상 보고 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익히기 1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자, 학습지. 자, 캡처한 화면에 보면 MCU 손에 무너진 빈틈없남의 아성. 아까 전에 길이 머리 맞는 장면 나왔었는데 한 대도 맞은 적이 없었지만 오늘 맞은 거죠. 두 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빈틈없남의 아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아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예시 문장을 봅시다.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긴 것은 지난 대회, 전 대회 월드컵 우승팀의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했었죠, 독일이. 근데 그 다음 러시아 월드컵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선전에서 우리나라가 예선 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독일을 이겼죠, 예선에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독일을 이긴 것은 전대회 우승팀의 아성을 무너뜨린 통쾌한 순간이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우선 나왔으니까 단어를 음을 한번 적어 봅시다. 빈칸에 아성 해서 아성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한자를 쓰고 정확한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아성 이렇게 쓰면 되겠고, 성자는 지금 밑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획순도 확인해서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아자는 기본 뜻은 어금니죠. 어금니. 어금니 아자입니다. 뜻을 더 적어 볼게요. 어금니 아자니까 우리 치아, 이 얘기할 때 치아라고 할 때 아자, 어금니 아자겠죠. 이 치자의 어금니 아자입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의 뿔처럼 보이는 그거, 그 상아라고 하는 거, 코끼리 뿔, 뿔이 아니고 어금니. 그때 상아라고 하는, 만약에 이게 뿔이었으면 코끼리 상자에 뿔 각자를 써서 상각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상각이라고 하지 않고 상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자를 좀 아는 사람은 왜 아를 썼을까? 어금니 아자구나. 그럼 뿔이 아니라 어금니구나. 여기까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코끼리의 코 옆에 있는 그 뿔처럼 보이는 건 상아구나. 그냥 상아라고 부르는구나를 그냥 아는 거랑 어금니 아자고 그게 어금니였기 때문에 상아라고 하는 거. 이러기까지 아는 거랑은 좀 다르죠. 좀 아는 그 지식의 정도와 깊이가 다르니까. 아무튼 아자. 자, 어금니 아자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필기를 잘 봅니다. 여기서는 어금니성 이건 아니니까 대장기 아자입니다. 대장기. 그래서 대장기라는 것이 뭐냐? 한 부대에 대장이 있다고 친다면 쉽게 얘기해서 대장. 그 부대의 제일 대표되는 장수를 대장이라고 한다면 그 대장을 상징하는 깃발, 대장 깃발 이 말입니다. 대장기가. 자, 그러면 대장 깃발을 의미하는 아에다가 성은 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이 있어요? 뭐 남한산성, 뭐 진주성, 뭐 이런 말 할 때 그 성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 성, 성곽, 뭐 성주 이런 말 다 쓰네요. 자, 그러면 대장기가 꽂혀 있는 성,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풀이해 보면 겉뜻에 보면 아기를 세우는 성. 아자 자체가 대장 깃발이라고 했죠. 대장 깃발. 기는 깃발입니다. 밑에도 있죠. 밑에. 기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깃발을 세우성이 아니라 세운성. 여러분 못하면 여기 세운성. 자, 대장 깃발을 세운 성. 곧 뭐 대장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주장할 때 이 주자는 주인 주자죠. 대표,
대장 뭐 이런 뜻인 게 결국에는 주장, 대장 지금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장이 거처하는 성이니까 대장이 거처하는 성이고 이것은 곧 자 속뜻 봅시다. 속뜻 아주 중요한 어떤 곳 근거지. 대장이 거처하는 곳에 대장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 전쟁 중인데 가장 위태롭고 위험한 곳에 있지는 않겠죠. 안전하고 중심이 되고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안전하면서도 본거지가 되는 곳에 아성이 있단 말이에요. 대장 깃발이 꽂혀 있고 자 그래서 아성 그러면 아주 중요한 근거지 혹은 뭐 본거지 뭐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아기는 아까 얘기했는데 어금니야자가 대장 깃발이라는 뜻이 있다 했죠. 대장기. 그 다음에 뭐 상하할 때도 아자를 이걸 쓴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깃발 기자입니다. 기는 태극기 뭐 각종 깃발 이름을 얘기할 때 국기 뭐 교기 이런 말 할 때 다 씁니다. 자 여기에 설명을 보면 아기는 대장뿐만이 아니라 임금 혹은 대장이 거처하는 곳에 세우던 기.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임금이 직접 전쟁터에 이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전쟁터에 주장, 대장이 거처하는 막사 같은 게 있죠. 천막 같은 걸 쳐두면 거기는 항상 깃발을 꽂았는데 근데 하필 왜 어금니 하자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깃대 끝에 상아로 장식을 많이 했을 때 이게 상아가 엄청 고급스러운 거니까 실제 우리나라 상아가 없었잖아요. 코끼리가 있어야 상아가 있는데 상아를 꽂았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걸 이용했다는 거니까 임금이 있는 곳에 세우는 깃발, 그 깃발을 장식하는 데 상을 쓸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아마 잘 못했지 싶긴 하지만 자 그러면 아성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근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사진 밑에 있는 단어 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선생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성자가 들어간 단어 두 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뜻을 보고 음을 한번 맞춰봅시다. 많이 쓰는 말이니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등불, 네온사인 번쩍번쩍 불도 많이 켜져 있고 한밤중인데도 이런 불빛 뭐 전등 같은 게 많이 켜져 있어서 휘황찬란하게 많이 켜져 있다. 밤에도 대낮같이 밝고 번화한 곳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번화한 곳. 그래서 불야성 안일불자는 여기서는 불입니다. 불야성. 한시 첫 수업할 때 안일불자의 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 그대로 하면 되겠고 한시 수업을 뒤에 듣는 반도 있으니까 뒤에 들어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두 번째 또 성자가 들어간 단어 무쇠로 만든 독 여기서 독은 항아리죠. 항아리 독 장독 될 때 항아리 독점. 자 무쇠로 만든 항아리 자기 뭐 흙을 빚어서 만든 게 아니라 무쇠로 만들면 엄청 튼튼하겠죠. 그렇게 쌓아놓은 산성 마치 그것처럼 매우 튼튼히 둘러싼 것 그러한 상태를 완전 이거다. 야 정말 철옹성 같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구나. 뚫을 수가 없구나. 이기기 힘들겠구나 할 때 철옹성. 철자가 무쇠, 쇠철자입니다. 그 다음에 옹은 옹기, 독, 항아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아성, 불야성, 철옹성까지 성자가 들어가면서 많이 쓰는 단어 세 가지 살펴봤어요. 자 영상은 한꺼번에 다 봤으니까 함께 이렇게 2번 바로 하면 되겠죠. 자 함께 익히기 2번에는 그 하하가 순수 총각으로 나와서 마지막에 돈을 막 이렇게 막 훔치듯이 막 급하게 막 챙겨서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이 성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장면이 마치 이 성어의 의미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여기 지금 자막에도 보면 한탕했다 이런 말은 우리 뭐 도박 같은 걸로 그죠?
도박이나 뭐 사기를 쳐가지고 크게 한 몫을 막 챙기고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고 뭐 이럴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어가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적어봅시다. 적어보고 합시다. 자, 첫 번째 한자는 한일자죠. 한일. 그 다음에 확자는 어려운 한자이기 때문에 교육용 한자가 아니에요. 움키다, 움켜쥐다 이렇게 잡는 거. 확. 그 다음에 천금이죠. 천금. 천금. 천자는 일천. 일천, 천. 그 다음에 쇠금자인데 보통 이 한자를 쇠라고 하는데 금도 되고 돈도 되고 금자입니다. 금, 음이 금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금속, 뭐 쇠붙이, 뭐 이런. 근데 여기서는 돈이라는 의미로 쓰면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천자, 천자를 한번 더 얘기하면 천이나 아니면 만, 이 만자죠. 만, 뭐 그거보다 좀 숫자 단위가 작은 거는 뭐 열, 십자나 여덟, 팔자나 사, 넉사자도 마찬가지. 10, 4, 뭐 이런 단어들은 정확하게 수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는 100도 될 수 있고 100, 뭐 만, 이건 천이죠. 뭐 이런 수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다른 단어와 함께 하나의 단어가 다른 한자와 만나서 단어가 만들어져서 그 숫자를 의미하지 않고 많다. 자, 여기 적어볼게요. 많다 혹은 모두 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 일확천금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천 단위의 뭐 금이나 돈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많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만물상 만 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 아니죠. 그냥 모든 잡다한 것까지도 다 판다는 얘기고 백화점 백화점 할 때 일백백자 쓴단 말이에요. 그럼 100가지 재화 물건을 파는 그게 아니죠. 온갖 물건을 다 판다는 얘기예요. 사방에 널렸다. 사방팔방에 있다. 뭐 이런 말 할 때 정확하게 8개 방이 4개 방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쭉 다 온통 다 있다는 얘기죠. 사방팔방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 수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많다, 모두, 온통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일확천금의 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시 문장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일확천금 읽어봅시다. 카지노 영업장 안에는 건전하게 도박을 즐기는 사람 있죠. 우리나라도 뭐 정선 이런 데 가면 정당하게 불법이 아니고 하는 도박장이 있습니다. 근데 일확천금을 노리고 거기에 이제 너무 빠져 있는 뭐 그죠? 그런 사람이 약간 중독 비슷하게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일확천금을 노렸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맑은 정신을 갖고 있지만 다른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 이럴 때도 일확천금을 노린다. 일확천금을 갖고자 한다. 그런 욕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겉도 속뜻 1 그랬으니까 단번에 라는 말이 나왔고 단번 여기 한일자인 거죠. 한일자. 천금을 움켜쥔다. 말되죠. 일확 천금을 움켜쥔다. 자, 그러면 빈칸에 한번 채워봅시다. 뭘로 하면 될까요? 자, 노력하지 않고 사람이 정당한 노력을 하고 얻기 위해서 해야 될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비슷한 말을 쓰게 되면 벼락부자를 꿈꾼단 말이죠. 벼락부자. 벼락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쓸 때도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께 읽기 2번 상황에 맞게 됐나요? 일확천금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어 20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혹세무민, 세상을 미혹시키고 세상을 미혹시키고 무민, 백성을 속인다. 자, 근데 어떤 도구를 이용하냐면
일반적으로 종교나 어떤 정치 사상, 뭐 학설 이런 것에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교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통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단의 말로 세상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겠죠. 그래서 이걸 혹세무민, 그러면 어떤 꼭 종교가 아니어도 어떤 정치 사상가가 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살아야 합니다. 나라를 뒤엎읍시다. 이때가 여러분들은 억압받았어요.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들도 다 이단이라고 하고 혹세무민하는 자들,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의 한자 뜻을 적어볼까요? 첫 번째 한자는 감, 달다. 입에 달달 때, 감주할 때 있죠? 그 명절 되면 왜 식혜 많이 먹는데 식혜도 경상도에서는 감주 그러잖아요. 단술, 감주. 그래서 달 감자고 말씀 말씀 말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는 원래 음은 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자음을 국어 뭐 하여튼 우리말에서는 발음을 좀 부드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약간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두음 법칙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는 리철진 옛날에 영화가 있었는데 리철진 이름이 많아요. 리철진. 우리나라에 이 오얀 이자 이시성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이라고 하는 거죠. 이순신. 그다음에 뭐 유현진도 류현진이라고 그 본음을 우선으로 하겠다 하면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냥 유로 쓰는 사람들도 많죠. 류, 뭐 이런 거. 오늘 유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도 리가 아니고 이로 쓰는 거다. 감언 이설이라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풀이 봅시다. 달콤한 말과 또 이로운 조건을 내세운 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자,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달콤하게 말하고 또 상대방이 이롭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 아첨 아부를 한다든지 뭔가를 약간 속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달콤한 말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정의롭지 못한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당신에게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 게요. 근데 여기서 감언이설은 다 약간의 부정한 방법이나 의도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언이설 그러면 정의로운 건 아닌 거예요. 다 공정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감언이설. 자, 3번 거두절미. 자, 여기서 첫 번째 거자가 갈거자네. 원래는 가다, 지나갔다 할 때, 과거 할 때 거자입니다. 근데 이게 거자가 자르다,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는 머리 두자죠. 머리. 두는 머리두, 미는 꼬리미. 머리두, 꼬리미. 두갈식 문장, 뭐 어떤 두갈식 글, 뭐 글을 쓰는데 앞부분에 주제나 핵심을 드러내는 두갈식. 그다음에 맨 끝부분에 그렇게 하면 뭐라 하면 미괄식 이런 걸 써. 머리도 꼬리미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거자랑 세 번째 절자는 둘 다 없애다 자르다입니다. 말머리를 없애고 꼬리를 자른다. 거두 머리를 자르고 없애고 꼬리도 자르고 그렇죠. 앞뒤 쓸모없는 말은 다 잘라낸단 말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이 예전에 안 그래도 저 부끄러우면 제가 말한 뭐 이런 얘기들을 줄줄줄 하다가 진짜 본론 뒤에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거두절미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만 바로 얘기합니다. 돌려주십시오 하고 시작하는 거죠. 목적은 돌려달라는 거예요. 권한을 돌려주세요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거두절미가 좋을 수도 있지만 4번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는 이익을 본다. 리자가 지금 또 났죠. 이때는
이를 안 쓰네. 자, 이때는 견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의. 견리, 사의.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익을 봤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지 않고 이득을 받습니다. 아니, 이득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 오는데 돈을 주었어. 10,000원을 주었네. 그 다음에 이제 의를 생각하란 말이죠. 아, 10,000원을 주었으니 이거를 좋은 데 써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견리사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익을 먼저 봤죠. 내가 이익을 보게 되면 이 이익을 본 거 이 자체, 이 상황, 이 일 자체가 의로운지 아닌지를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이득을 받았는데, 이득을 취했는데 이게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이득을 취했으면 그거를 거부한다?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익을 본 다음에 의롭게 쓰겠다. 의로운 데 쓰자. 이게 아니고 이익 자체가 의로운지를 먼저 따진다. 그러니까 한 발 더 앞서서 하는 말입니다. 자, 5번. 5번은 되게 많이 쓰는 말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 정말 많이 쓰이는 말. 임금이나 국정을 흔들어. 나라를 막. 그래서 나라가 안 좋은 쪽으로 위태로워지도록 이렇게 국정을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미인, 그냥 여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인인데 보통 사전을 보면 미인이라고 적혀 있어. 미인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이 말이 많네요. 아름다운 미인이 이 미자 자체가 아름다운 미자니까 같은 말 중복이네. 그래서 써도 괜찮은데. 자, 하여튼 아름다운 여인이고 결국 미인입니다. 이 성어는 미인이라는 의미의 성어예요. 자, 그러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나라를 기울어지게 한다. 그래서 경은 기울 경자입니다. 그 어떤 단어가 있죠? 경사 이런 말 쓰죠. 이렇게 경사도 할 때. 그 다음에 나라를 기울어지게 할 경국지 색이란 말은 빛깔 색자죠. 색깔 할 때 색자입니다. 근데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쓰였죠. 여색을 밝힌다. 색을 밝힌다 그러면 여자를 밝힌단 말이니까. 자,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어지게 한다. 그래서 위태롭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여인. 자, 그래서 미인과 관련된 한자성어가 많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음만 적어보세요. 절세, 가인.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그래서 절세, 세상에 빼어난 절자는 끊을 절자인데 이 끊을 절자가 빼어나다. 빼어나다는 말은 뛰어나다. 빼어나다. 요즘 우리가 여러분 너의 실력이 빼어나구나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옛날 사전에 얘는 아직도 많이 쓰는 말이고 표현입니다. 세상에 빼어난다. 매우 뛰어나다. 훌륭하다. 절세 가인이라고 해도 되고 밑에 있는 것처럼 절세 미인. 세금 아끼는 거 아니고 세상에 자, 절세 가인, 절세 미인이 아니고 자, 여러분 미인이 아니고 미안. 절세 미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절세 가인, 절세 미녀도 되고 절세 가녀, 절세 미인도 돼요. 이렇게 써도 의미는 다 통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절세 가인, 절세 미녀 이렇게만 쓰는데 섞어서 가녀 미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두 번째 거 봅시다. 화용, 꽃 화자의 용모, 꽃같이 아름다운 용모, 미인이죠. 그 다음에 월태, 달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
참 곱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월태, 달과 같은 자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미인이라는 뜻이고, 자 여기는 지워야겠네요. 자 여기 다시 쓸게요. 남보다는 의로운지를 아름다운 여인. 자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는 설부, 미인의 요건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설부화용. 눈설자 아닙니까? 눈은 하얗고 깨끗하죠. 그 다음에 부는 살갗, 피부란 뜻입니다. 눈처럼 새하얀 피부. 그 다음에 꽃처럼 아름다운 용모. 화용은 앞에도 있었죠. 화용화용. 그래서 미인이란 뜻이고, 비슷한 의미로 쓰인 거, 이거 밑에 걸 먼저 볼까요? 단순. 미인 그러면 또 용모 중에 입술이 아름다운 거. 그래서 입이 예쁜 거. 붉은 입술. 빨갛게 예쁜 입술. 그 다음에 호치. 그 다음에 호는 희다. 치는 이니까 붉은 입술과 흰 치아. 외모가 매우 출중한데 그 사람이 웃는데 보니까 치아 상태가 많이 상해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근데 이게 붉은 입술에 흰 치아가 가지런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이라는 의미를 쓰고, 자 빠진 거 두 개. 앞에 거 천하일색. 그러면 색이라는 말은 여자라는 뜻으로 쓴다 했어요. 여인. 천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여자다. 아름다웠던 여자라는 말이고. 자 빠진 거 마지막. 낙안. 침은 가라앉을 침자입니다. 사람 성씨에 쓸 때는 심이라고 많이 읽죠. 자, 그리고 침전, 가라앉는다 할 때, 침전됐다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 과학 시간에 쓸 때, 뭔가 물속에 모래나 흙. 그 다음에 물고기, 떨어지다,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앉자.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떤 한 미인이 길을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연못가에 지나가면 그 연못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이렇게 보겠죠. 그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물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 이게 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떨어질 낙자에 기러기 앉자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가면 하늘에 나는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밑에 내려다 볼 거 아니에요? 보겠죠. 딱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땅에 막 두두둑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교할 때 보면 막 비둘기나 까치, 기러기는 없으니까 우리 동네에 비둘기 같은 게 막 쓰러져 있죠. 그 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미인과 관련해서 요거 있는데 지금 선생님 몇 개 했어요? 경국지세까지 해서 둘, 넷, 8개. 너무 많은데 시험 문제 안 낼 수 없겠죠. 묶어서 내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문장으로 확인해 봅시다. 1번 동양의 양귀비나 서양의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인물은 대표적인 뭡니까? 경국지색. 미인으로도 유명했고 정치에 영향을 많이 끼쳤죠. 자 2번 핵심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거두절미 해버리면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오히려 무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3번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해지자. 혼란한 세상에는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나쁜 길로 가게끔 혹세무민하는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 나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혹세무민하고 하는 거죠. 자 4번 뭐를 실천한 뭡니까? 눈앞의 이익에 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익이 왔으니 이걸 내가 옳은 데 쓰면 괜찮겠지? 10만원 주었으니 5만원은 기부하고 5만원 내가 쓰지 뭐 이렇게 합리화하잖아요. 근데
사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면 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견리사인 거죠. 5번 한번 해보거라. 아무리 네가 이렇게 꾀어도 그의 강직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강직한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감언이설로 꾀어도. 일반 사람들은 이게 감언이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약간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3살, 4살 말기 겨우 알아들을 때 자, 저기 가면 재밌는 거 있다. 엄마가 여러분들이 그 뭐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 엄마 저거 사줘 막 갖고 싶어 막 끄집어 내려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더 맛있는 게 저기 더 재밌는 거 있는 애 같지만 사실은 없죠. 그런 수가 숱하게 여러분 기억을 못할 뿐이지. 한번 오늘 집에서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아빠는 그런 적 없어? 물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도 돌아보면 선생님 집에 애 넷이라 그랬잖아요. 넷인데 그 기저귀 선생님이 많이 갈았습니다. 하여튼 그때 보면 한번 돌아 눕는 거 보고도 엄청나게 행복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 여러분들이 애먹인 것 때문에 다 잊고 계셔서 그렇지만 돌아 눕는 거, 아빠 처음 말한 거, 엄마 처음 말한 거, 그것 때문에 전화해서 우리 애가 아빠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며 기뻐하셨던 그런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속인 적도 물론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해보기 바랍니다. 신발 정리 이런 거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수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